80세 못 넘긴 사람들의 공통점 4가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80세를 넘기지 못한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요. 지난 30년간 노인병 전문 의사로 일하신 김철수 선생님이 수천 명의 환자를 돌보며 발견한 충격적인 패턴입니다. 이 4가지 습관을 가진 분들은 70대 후반에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더래요. 반대로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분들은 이것들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건강한 장수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30년 넘게 노인 환자들을 돌보신 김철수 원장님이 계십니다. 원장님은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시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하셨어요. 80세를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과 90세를 넘어서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원장님께서 직접 기록하고 연구하신 자료를 보면 일찍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4가지 공통적인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습관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을 서서히 망가뜨렸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과 일부 내용은 각색했지만 핵심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75세에 갑자기 돌아가신 이명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60대까지만 해도 건강하셨어요. 등산도 다니시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도 하셨죠. 그런데 70세를 넘기면서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원장님께서 할아버지를 진료하시면서 발견한 것은 할아버지에게 4가지 나쁜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습관들을 고치지 못하신 채 75세에 돌아가셨어요. 반대로 올해 95세이신 박순덕 할머니는 지금도 혼자 장 보러 다니시고 요리도 직접 하십니다. 할머니는 이 4가지를 절대 하지 않으셨대요.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명수 할아버지는 아내를 먼저 보내신 후 혼자 사셨어요. 자식들은 모두 분가했고 할아버지는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으셨어요. 텔레비전도 보시고 혼자서도 잘 지내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만날 일이 없으니 말을 할 일도 없고 밖에 나갈 이유도 없어졌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다 보니 우울해지셨고 식사도 대충 하시게 됐습니다. 김철수 원장님 말씀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없으면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진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혼자 사는 노인들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만나는 노인들보다 사망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우울증을 만들고 우울증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온갖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특히 배우자를 잃고 혼자 된 분들이 위험합니다. 이명수 할아버지도 아내를 보내신 후 5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외로움과 우울증이 할아버지를 서서히 잠식했던 겁니다. 반면에 박순덕 할머니는 다릅니다. 할머니도 남편을 먼저 보내셨지만 혼자 있지 않으셨어요. 경로당에 매일 나가시고 친구들과 어울려 점심도 드시고 게이트볼도 하십니다. 할머니 말씀이 혼자 있으면 자꾸 슬픈 생각만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밖에 나가요. 사람 만나서 떠들고 웃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해법은 이겁니다. 절대 혼자 있지 마세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세요. 동호회 활동을 하세요. 자원봉사를 하셔도 좋아요. 교회나 절, 성당에 다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들과 자주 영상 통화를 하세요.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약속을 잡으세요.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웃는 것, 이것이 바로 장수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명수 할아버지는 70세 이후로 거의 집에만 계셨어요.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보내셨죠. 처음에는 무릎이 조금 아프셔서 쉬신 건데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철수 원장님께서 할아버지, 조금씩이라도 걸으셔야 해요라고 말씀하셨지만 할아버지는 다리가 아파서 못 걷겠어요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사실은 안 걸으니까 더 아픈 거였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몸을 지탱하기 힘들어져서 더 안 움직이게 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명수 할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조금만 무릎이 아프셨는데 안 걸으시니까 허벅지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니까 무릎에 더 부담이 가서 더 아프신 거예요. 게다가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안 가요. 그러면 심장도 약해지고 뇌도 약해지고 모든 장기가 약해집니다. 실제로 할아버지는 걷지 않으신 지 3년 만에 심장이 약해지셨고 결국 신부전으로 돌아가셨어요. 반대로 박순덕 할머니는 95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30분씩 걸으십니다. 빠르게 걷는 건 아니고 천천히 동네 한 바퀴 도시는 거예요. 할머니 말씀이 젊었을 때부터 걷는 게 습관이에요. 하루라도 안 걸으면 몸이 이상해요. 걸어야 속도 시원하고 잠도 잘 와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집에서도 가만히 안 계세요. 청소도 직접 하시고 빨래도 하시고 요리도 하십니다. 이게 다 운동이에요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두 번째 해법은 이겁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세요.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한 번에 30분이 힘들면 10분씩 3번 나눠서 걸으세요. 집 안에서라도 움직이세요. 스쿼트를 10개만 해도 좋아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좋은 운동입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움직이면 삽니다. 안 움직이면 죽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두 가지 공통점을 알아봤는데요. 벌써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시죠?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면서 집에만 계시는 어르신들 아세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하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럼 나머지 두 가지 공통점도 계속 알아볼까요? 더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이명수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면서 식사를 제대로 안 하셨어요. 아침은 걸으시고, 점심은 라면으로 때우시고,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을 드셨습니다. 가끔 자식들이 반찬을 갖다 드려도 귀찮으시다고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상해서 버리기 일쑤였어요. 혼자 드시니까 식욕도 없고 요리하기도 귀찮으시고 그러다 보니 아무거나 대충 드시게 된 거예요. 김철수 원장님께서 할아버지 혈액 검사를 해보니 단백질이 심하게 부족했대요. 비타민과 미네랄도 부족했고요. 반면에 나트륨은 너무 많았습니다. 라면과 가공식품을 자주 드신 결과였어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힘이 없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몸의 모든 기능이 떨어집니다. 피로하고 무기력하고 병에 잘 걸리게 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이 나빠지고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이명수 할아버지도 이런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체중이 10kg이나 빠지셨고 근육이 거의 없어지셨어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폐렴에 자주 걸리셨고 결국 폐렴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반면에 박순덕 할머니는 식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시지만 끼니를 절대 거르지 않으세요. 아침에는 밥과 된장찌개, 나물 반찬을 드시고 점심에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드시고 저녁에는 간단하게 계란찜이나 생선구이를 해 드십니다. 할머니 말씀이 혼자 먹어도 제대로 차려 먹어야 해요. 그게 나를 아끼는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특히 할머니는 단백질을 챙겨 드세요. 맵기 계란이나 두부나 생선을 꼭 드십니다. 나이 들면 고기나 생선 먹어야 힘이 나요 하시면서요. 세 번째 해법은 이겁니다. 혼자여도 제대로 먹으세요. 맵기 단백질을 꼭 챙기세요. 계란, 두부, 생선, 닭고기 중 하나는 꼭 드세요. 채소도 다양하게 드세요. 나물, 샐러드, 과일을 골고루 드세요. 라면과 가공식품은 줄이세요. 어쩔 수 없이 드실 때는 계란이나 채소를 듬뿍 넣어 드세요. 혼자 요리하기 힘드시면 경로당 식사를 이용하세요. 아니면 반찬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자식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부탁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잘 먹어야 오래 삽니다. 대충 먹으면 일찍 갑니다. 이것도 진짜 현실이에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 공통점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이명수 할아버지는 병원 가는 걸 정말 싫어하셨어요. 나는 괜찮아. 병원 갈 필요 없어 하시면서 검진도 안 받으시고 약도 안 드시려고 하셨습니다. 혈압이 높다는 걸 아셨지만 약을 안 드셨어요.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잖아 하시면서요. 당뇨 초기 증상이 있었지만 무시하셨어요. 무릎이 아파도 참으셨어요. 그러다 결국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가셨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아서 뇌출혈 위험이 있었고, 당뇨는 이미 악화돼서 합병증이 왔고,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져서 걷기 힘든 상태였어요. 김철수 원장님 말씀이 조금만 일찍 오셨어도 다 치료할 수 있었어요. 너무 늦게 오셔서 안타까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십니다. 병원 가기 싫어하시고, 약 먹기 싫어하시고, 검진 받기 귀찮아하세요. 그러다 큰 병이 생기고 나서야 후회하십니다. 반면에 박순덕 할머니는 정반대입니다. 할머니는 1년에 2번 정기검진을 꼭 받으세요. 병원에서 주는 약도 빠짐없이 드시고 혈압과 혈당을 매일 체크하십니다. 할머니한테 귀찮지 않으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귀찮아도 해야죠. 건강해야 오래 살잖아요. 병원비가 아깝다고 안 가면 나중에 더 큰 돈 들어요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않으세요. 소화가 안 되면 바로 병원에 가시고 무릎이 아프면 물리치료를 받으시고 치과도 정기적으로 다니십니다. 그래서 95세이지만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네 번째 해법은 이겁니다. 정기 검진을 꼭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병원에서 주는 약은 꼭 드세요. 약이 불편하면 의사와 상담해서 조절하시되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세요.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에 가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다 치료됩니다. 늦게 발견하면 손 쓸 수 없게 됩니다. 건강관리는 귀찮은 게 아니라 투자입니다. 지금 조금 신경 쓰면 나중에 훨씬 편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80세를 못 넘긴 분들의 4가지 공통점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습관을 가진 분들 아세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경험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혼자 있지 마세요.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세요. 경로당, 복지관, 동호회에 나가세요. 둘째, 매일 움직이세요. 하루 30분 걷기, 집안일하기, 간단한 운동하기. 뭐든 좋으니 몸을 움직이세요. 셋째, 제대로 먹으세요. 맵기 단백질 챙기고, 채소 많이 먹고, 가공식품은 줄이세요. 넷째,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정기 검진 받고, 약 잘 먹고,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세요. 이 4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은 80세, 90세, 아니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명수 할아버지는 이것들을 지키지 못해 75세에 돌아가셨지만 박순덕 할머니는 이것들을 실천해서 95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답은 명확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장수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종 모양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이런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이 더 많은 어르신들을 살립니다. 댓글로 실천 다짐도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도 물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100세까지 사신 분들의 공통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